올해 초부터 실업급여를 수술대에 올린 정부인데요. 가장 먼저 손보는 것이 바로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 대폭 축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방문 요양보호사 분들이 바로 이 단시간 근로자에 속하기 때문에 분명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정부가 일한 만큼 실업급여를 받는 체계로 개편에 나선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에 따라서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는 것인데요. 현 실업급여 제도는 단시간 근로자들의 경우 실제 일하며 받던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훨씬 더 많이 받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대 월급보다 2배까지 더 많이 받아가는 것이 현행 실업급여 제도의 모순이었다는 설명인데요. 이 내용 정리와 함께 방문요양보호사 근로에만 있는 독특한 계약 만료의 조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며칠 전 고용보험위원회 내 운영전문위원회를 열고 급여기초임금일액 산정 규정과 시행규칙 개선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 급여기초임금일액이라는 것은 근로자의 하루 임금을 의미하는 건데요. 근로시간과 시급을 합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즉, 실업급여 산출 근거로 활용이 되는 건데 바로 이 내용 중에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그 내용을 손보겠다는 겁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산정하는 규정으로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 이하라고 해도 4시간으로 간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루 2시간씩 주 5일을 일할 경우 최저시급으로 월 41만 원 가량을 수령하게 되는 건데, 하지만 실업급여는 4시간으로 계산이 되어서 월 92만 원을 수령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결국 일해서 번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2배나 더 많이 받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라는 것이죠. 물론 해당 안건이 의결이 되더라도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 이후에 법제처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야 하지만 최근 정부의 움직임을 고려했을 때 이번 안건이 통과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번 단시간 근로자와 관련된 개정안이 입법 예고까지 진행이 된다면 올 11월부터는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주 5일로 하루 2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일하는 근로자의 실업급여는 46만 원 가량으로 대폭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연초부터 실업급여 개선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했는데요. 그 발단이 된 것이 바로 지난 2022년 기준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근로소득이 179만 9,800원이었는데 실업급여는 184만 원을 넘어서서 실업급여가 월급을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을 했던 거죠.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결국 정부의 실업급여 개선 의지에 많은 국민들도 힘을 실어주게 된 계기가 되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4시간 이하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액수가 작아서 그렇지 이보다 더 크게 실업급여가 임금을 역전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국의 수많은 방문요양보호사분들이 바로 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제 바뀌게 되는 이 실업급여 제도에 대해서도 참고해서 알고 계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방문요양보호사의 경우는 일반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와 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르신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의 단기 근로자와 또 다른 독특한 계약 만료 조건이 존재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방문요양 근로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시면 좋겠죠. 흔히 실업급여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히는 구직급여를 말하는 것인데요. 쉬면서 재취업을 알아보는 동안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실직 전 18개월 중에 180일 이상 근무,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현 직장에서 근로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8개월 안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근로한 것까지 합산해서 180일을 근로했는지를 따지는 것이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근로하고 싶은 의사가 충분히 있지만 비자발적인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라는 것, 이 두 가지가 기본 전제 조건인 건데요. 그래서 이직 사유, 그러니까 고용보험의 상실 사유로 보통 계약 만료와 권고사직, 회사의 폐업 등이 대표적인 실업급여의 사유로 손꼽히는 거죠. 권고사직과 폐업은 헷갈릴 게 없지만 계약 만료라는 것은 제가 방문요양센터의 경우는 일반 1년 단위 계약직과 달리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방문요양 업무의 특성상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계약 종료의 사유를 따로 명시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수급자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사망하시는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이 종료가 된다는 점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 두었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서비스할 어르신이 없다면 일할 수 없는 것이 제가 방문요양센터의 특성이니까요. 그래서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근로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일을 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이렇게 해서 실업급여 수급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시간 이하로 근로하는 많은 방문요양보호사 분들이 본인의 임금보다도 더 많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제가 방문요양보호사 분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에 그 액수까지 확인한 적은 없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를 대입해 보면은 방문요양보호사의 실업급여도 실제로 근로한 임금보다 확실히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앞으로 바뀌는 실업급여 제도에서는 실업급여가 소득을 역전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르신의 신변상의 이유로 일을 못하게 되었다고 했을 때 모든 경우가 다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센터에서 서비스 받을 수급자를 빠르게 확보를 해서 대체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경우에는 이를 요양보호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자진 퇴사해버리면 계약 만료 조건으로 퇴사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현재 방문요양보호사가 서비스하는 수급자의 댁이 바로 도보로 5분 거리에 가까운 곳이었는데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일자리가 끊기게 되었지만 센터에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어서 다른 수급자를 연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연결된 수급자의 댁이 기존보다 한 20분 정도를 더 가야 하는 거리라서 그런 이유로 요양보호사 본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은 이는 계약 만료에 해당이 되지 않고 자발적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앞으로 방문요양보호사 일자리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이제 막 근로를 시작하신 선생님들은 이러한 방문요양보호사의 근로 조건의 특수성을 잘 인지를 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정 개선 작업이 현재 추진 중인 실업급여 개편 논의의 일환이라는 입장입니다. 현재는 현 실업급여 하한액을 삭감하거나 완전 폐지하는 것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